2001년 2월 4일 아침, 전라남도 나주의 드들강변.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강가에서 낚시를 하던 한 주민이 강둑 가까이에 놓인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처음엔 마치 마네킹처럼 보였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사람의 시신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알몸의 10대 소녀였다. 그녀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으며 물에 젖은 머리카락은 얼굴 반을 덮고 있었다. 온몸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고 손톱 아래에는 검은 물질이 끼어 있었다. 처음 발견한 주민은 비명을 지르며 112에 신고했고 곧이어 경찰과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피해자의 이름은 박진희,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17살 소녀였다. 그녀는 전날 오후에 외출한 뒤 연락이 끊겼고 가족은 이튿날 새벽까지 그녀를 찾아 헤맸다. 가족은 그녀가 평소와 다르게 늦도록 연락이 안 되자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던 상황이었다. 그날 밤 진이는 친구들과 시내에서 간단한 저녁을 먹은 뒤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고 그 뒤로 그녀는 사라졌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주변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고 시신의 상태로 보아 사망 직후 강물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망 원인은 질식사 그리고 익사였다. 강제로 목이 졸린 뒤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강에 버려진 것으로 보였다. 경찰은 사건 초기 단순한 유기 변사 사건으로 접근했지만 정액이 검출되면서 성범죄 및 살인으로 수사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피해자의 체내에서 검출된 DNA는 당시 기술로는 분석이 어려웠다. 프로파일링, 주변 탐문, 학교 및 가족 조사, 인근 전과자 색출 등 모든 수단이 동원되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증거는 있었지만 범인은 없었다. 이렇게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경찰은 그 사건을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으로 분류하고 미제 전담 수사팀으로 넘겼다. 유족들은 매년 명절마다 진이의 낡은 교복 사진을 붙들고 눈물로 보내야 했다. 언론은 사건 초기 집중 조명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관심도 희미해졌다. 그리고 사건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멈춘 것은 아니었다. DNA 분석 기술은 진보하고 있었고 법의학도 수십 배 강력해졌다. 2010년 경찰청은 장기 미제 사건들을 재검토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드들강 사건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체내에서 추출된 DNA가 새롭게 분석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확실한 일치 대상자를 발견했다. 그의 이름은 김형진, 당시 30대 초반의 남성이었다. 그는 현재 다른 강간 미수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다. 경찰은 곧장 김형진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김형진은 처음엔 피해자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경찰이 DNA 일치 사실을 들이밀자 그는 말끝을 흐리더니 진술을 바꿨다. 맞다. 성관계를 하긴 했지만 합의였다. 나는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황은 그를 향해 있었다. 피해자의 몸에서는 저항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특히 손톱 아래에서 김형진의 피부 조직과 동일한 세포가 검출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닌 격렬한 저항의 결과였다. 경찰은 더욱 정밀한 수사에 돌입했다. 김형진은 범행 당시 강진의 외가에 있었다고 주장했고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7장을 증거로 제시했다. 사진 속에는 여자친구와 나란히 선 그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촬영 시점은 범행이 끝난 뒤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진의 메타데이터가 삭제되어 있었고 수사 결과 사진 일부는 인화 날짜를 조작한 흔적도 있었다. 그의 알리바이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경찰은 김형진이 범행 후 황급히 여자친구와 강진 외가로 향해 알리바이 사진을 찍고 마치 그날 하루 종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의학적 소견 또한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다. 피해자의 체내에서 생리혈과 정액이 섞이지 않은 채 발견된 점은
성폭행 직후 피해자가 살해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성폭행과 살인이 동일 인물에 의해 이뤄졌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2017년 광주지방법원은 김영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되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으며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17년 동안 슬픔과 억울함에 살던 피해자의 가족은 재판이 끝난 뒤 눈물을 흘리며 이제야 딸을 보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명의 여고생이 희생된 강력범죄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 법과 수사의 진보,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정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준 상징이 되었다. 당시 사회는 여성에 대한 범죄에 무관심했고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조차 인정되지 않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런 인식에 경종을 울렸다. 김영진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도 수감 중이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그의 행적은 이제 기록으로 남았고 더 이상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 박진희는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사건이 아닌 사람으로 다시 불리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그 강가 어딘가 봄마다 피는 들꽃과 함께 머물러 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